2026년 3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의 대형 경기장 안에서 3만여 명의 기업인과 연구원들이 숨을 죽이고 무대 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그 남자 젠슨왕이 무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칩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객석 곳곳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장치 베라 루빈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날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진짜로 발칵 뒤집어 놓은 건 무대 위 발표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조연설 도중 그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는데요. 삼성이 우리를 위해 그록3 언어 처리 장치 칩을 제조하고 있으며 지금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있다. 삼성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수만 관중 앞에서 거듭한 것입니다. 연설이 끝난 직후 곧장 삼성전자 전시관으로 걸어간 그는 전시된 칩 앞에서 삼성은 세계 최고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극찬을 쏟아냈고 고대역 기억장치 4세대 핵심 칩 위에 직접 사인펜으로 어메이징이라는 글귀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황상준 기억장치 개발 담당 부사장과 한진만 위탁생산사업부장이 그 옆에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했고 이 장면은 수십 대의 카메라에 동시에 포착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사업적 계산 아래 움직이며 특정 기업의 이름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는 일이 극히 드문 인물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삼성의 손을 이토록 강하게 잡은 걸까요? 단순히 공급처를 늘리려는 셈법이라고 하기엔 그 표정과 행보가 지나치게 진심이었고 업계 전문가들의 계산기는 일제히 전혀 다른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바로 그 현장에서 세계 최초로 실물을 공개한 7세대 고대역 기억장치 4세대 확장형의 세부 사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핀당 전송 속도 16기가비트와 초당 대역폭 4.0TB라는 숫자가 공개되자 전 시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으니 하나씩 계단을 밟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화질 영화 한 편 용량이 대략 50GB인데 초당 4TB면 눈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영화 80편이 통째로 옮겨집니다. 하루로 환선하면 중소도시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소를 수백 번 복사하고도 남을 분량이 됩니다. 이런 칩이 자료 처리 시설 하나에 수천 개씩 꽂히고 전 세계에 이런 시설이 수만 곳 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 인류가 다루는 정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있는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죠. 전작인 6세대의 핀당 속도가 최대 13기가비트였으니 불과 한 세대 만에 약 45% 가까이 뛰어오른 셈입니다. 대역폭도 초당 3.3TB에서 4.0TB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칩을 16단으로 쌓으면 총 384GB 용량의 초당 64TB라는 경이로운 대역폭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보다 업계를 더 크게 뒤흔든 건 그 안에 숨어있는 구조적 혁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괴물 기억장치의 실체와 젠슨왕이 삼성에게 공개 구애를 보낸 진짜 속내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까지 낭낭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존 고대역 기억장치가 공동주택 층수를 높여서 거주 인원을 늘리는 방식이었다면 4세대 확장형은 단순히 층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공동주택 지하에 직접 지하철도역을 뚫어버린 것과 같은 차원의 혁신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억장치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기초칩에 삼성 자체 산나노 위탁 생산 공정으로 만든 최첨단 논리 회로를 직접 심었다는 것인데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쟁사의 4세대 기초칩이 외부 위탁 생산 업체의 열이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삼성은 3배 가까이 미세한 자체 산나노를 택한 것이 결정적인 차별화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저장하는 곳과 연산을 담당하는 처리 장치가 서로 떨어져 통신을 주고받았는데 이건 마치 멀리 떨어진 창고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이동시간 자체가 병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초칩에 논리 회로를 심으면 이 이동거리가 사실상 0에 가까워지면서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자료 교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은 이걸 따라 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요. 전 세계에서 기억장치와 위탁 생산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후공정 기술까지 모두 한 지붕 아래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번 전시에서 고대역 기억장치 4세대 영웅의 벽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종합반도체 기업만이 구현할 수 있는 일괄 해결 능력을 대대적으로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영상을 통해 기존 열압착 접합 방식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구리 접합 기술까지 공개하며 16단 이상 초고적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열 관리 기준을 이 기술로 정면 돌파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인데 경쟁사가 아직 이 수준의 구리접합 기술을 상용 제품에 적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실물을 보여준 것은 기술 격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삼성은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우선 적용하던 업계 관행을 깨고 양산 초기부터 10나노급 6세대 디램이라는 최신 공정을 과감하게 투입해 국제 반도체 표준 기구 기준 친당 8기가비트를 약 46% 상회하는 11.7기가비트를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삼성 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걸까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 한 곳에만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이 있었지만 특정 업체 한 곳에 공급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가총액 수조 달러짜리 기업의 경영상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마이크론을 급히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었지만 마이크론은 2026년 하반기에야 4세대 확장형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 양산 규모와 기술 성숙도 면에서 아직 한 발 뒤처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업체를 활용하는 선택지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결국 모든 대안의 치명적 한계가 하나씩 드러난 자리에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함대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남았고 젠슨 왕은 삼성의 수율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젠슨 왕의 감사 인사에는 기억장치 공급 이상의 거대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지난해 말 약 29조 원을 들여 인수한 추론 전용 반도체 설계 업체 그록의 최신 칩인 그록3 언어 처리 장치의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이 4나노 공정으로 맡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공식 확인된 것이죠. 한진만 삼성전자 위탁 생산 사업부장은 현장에서 그록3은 현재 평택 사업장에서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고 올해 3분기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생산 기판 물량을 기존 대비 60%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하나를 납품하는 차원이 완전히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연산체계 베라루비는 중앙 처리 장치 13개와 그래픽 처리 장치 2개를 하나로 묶은 총 130만 개 부품의 괴물 구조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억 장치도 삼성이고 추론 전용 칩 생산도 삼성이며 서버용 저전력 기억 장치 모듈과 기업용 저장 장치까지 삼성이 공급하는 전방위 체제가 완성되고 있는 셈이에요. 연합뉴스는 이를 두고 삼성전자가 베라루빈 플랫폼의 모든 기억 장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시장이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누가 더 싸고 많이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4세대 확장형부터는 고객사가 우리 칩에 딱 맞는 기억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맞춤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죠. 이건 마치 기성복 시장에서 최고급 맞춤 정장 시장으로 판이 통째로 뒤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억장치 개발 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현장에서 가파르게 증산을 하고 있으며 생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밝히며 전체 고대역 기억장치에서 4세대를 절반 이상 가져가는 것이 목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산 수율 문제로 위기론에 시달리던 삼성반도체가 이토록 당당하게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이면에는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매달린 적층 기술의 도약이 숨어 있습니다. 반도체를 16단 이상 쌓아 올릴 때 발생하는 열 문제와 각 층을 연결하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오차 없이 뚫어내는 기술은 인류 정밀공학의 극한에 와 있는 수준인데 삼성은 여기서 자신들만의 비전도성 필름 방식을 고도화하며 전면 돌파를 선택했고 층수가 높아질수록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예측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공지능센터장 송용호 전무는 이번 행사 특별 초청 발표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 혁신을 뒷받침하는 삼성 기억 장치의 총체적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나서며 우리는 시키는 대로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당신들의 칩이 최고 성능을 내게 해줄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습니다. 물론 경쟁자들도 결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광노정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전시관에 엔비디아 협업구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사 기억장치가 실제 엔비디아 인공지능 체계에 탑재된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2030년까지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더 많은 생산 기판을 확보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직접 밝혔는데요. 이 말은 곧 SK 하이닉스 혼자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론 역시 2026년 하반기 4세대 확장형 공급 시작을 예고하며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고
누가 더 얇게,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빠르게 싸느냐를 두고 벌이는 21mm의 전쟁은 세너제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젠슨왕이 SK하이닉스 전시관도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양사 모두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치밀한 양다리 전략도 엿보였는데요. 결국 이 경쟁의 최대 수혜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되는 엔비디아 자신이니까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심을 완벽하게 누비며 개인에게 최적화된 비서가 공기처럼 당연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미래의 밑바닥에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며 돌아가는 4세대 확장형이라는 작디작은 칩이 박혀 있을 텐데요. 젠슨왕은 기조연설에서 최근 2년간 컴퓨팅 수요가 100만 배 증가했다고 직접 밝혔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엔비디아가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현실로 만들려면 삼성이 만드는 기억장치와 위탁 생산칩이 차질 없이 쏟아져 나와야만 하는 구조이며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고백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사업 계산의 결론이었던 셈이죠. 그는 기조연설에서 그동안 반도체 발전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법칙이 이제 동력을 잃었다며 이제는 가속 컴퓨팅이 반도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선언했는데 이 가속의 심장이 바로 고대역 기억장치인 겁니다. 삼성의 위탁 생산 사업부도 그간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는 모습인데요. 한국경제에 따르면 삼성은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연이어 대형 계약을 따내면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534조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록삼 수주는 삼성 위탁 생산이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제조의 핵심 기지로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업계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교훈을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입니다. 1990년대 후반 평판 화면 전환기 때 소니는 떠라운관이라는 자신의 왕국에 안주하다가 삼성과 LG가 주도한 액정 화면 혁명에 올라타지 못하고 텔레비전 시장의 왕좌를 고스란히 내줬습니다. 2000년대 초반 노키아는 세계 휴대전화 시장의 40% 가까이를 점유하던 절대 강자였지만 손가락으로 만지는 화면이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죠. 지금 반도체 기억장치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전환점인데 기존의 넓은 면적에 칩을 깔아놓는 방식에서 수직으로 높이 쌓아 올리고 그 밑바닥에 최첨단 논리 회로까지 심는 입체 구조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놓친 자는 수천억 원을 들여 지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빈 창고가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삼성은 이 전환점을 정확히 읽고 4세대 확장형이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에요. 반도체 전쟁의 1라운드가 누가 더 먼저 기술을 개발하느냐의 속도전이었다면 2라운드는 누가 더 완벽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느냐의 완성도 싸움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장에서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부품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판도까지 되흔드는 거대한 흐름임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자료 처리 시설이 삼성의 4세대 확장형으로 가득 차고 그 속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하고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심장을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젠슨왕이 삼성기술진을 향해 보낸 삼성은 세계 최고라는 찬사는 어쩌면 한국 반도체의 저력이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할 준비가 되었다는 공인 인증서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속도는 늘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니까요. 삼성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고 젠슨왕의 계산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두드려지고 있으며 이 흥미진진한 반도체 전쟁의 다음 장에는 또 어떤 상상도 못할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